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월 달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2019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말이고요. 참,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1월 초인데요. 작년 연말 또는 올 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문제없이 작심삼일 되시면 안 되고요. 꾸준하게 내가 이뤄가시길, 제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응원해 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입니다. 오늘도 조금 이렇게 또 제 생각을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주제 중에 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렸으면 하는 주제인데요. 투자로서 가장 빵점이라고 그러죠. 우리 0점인데요. 투자 마인드도 마찬가지고 투자 개념으로서도 가장 그 최하위 점수 중에 그런 경우 어떤 것이 있을까? 투자로서의 빵점. 저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생각하는 투자로서의 빵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제 생각을 짧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투자? 도대체 빵점이 뭐지? 혹시 그게 내가 궁금한 거 아닌가?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처음에 왜 다코스가 저런 얘기를 했는지 아마 충분하게 이해가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로서의 빵점, 제가 생각하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저 사람은 투자 개념이라든지 투자 실전 투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시는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그 고가의 주택 또는 큰 평수의 주택에서 내가 실거주하는 분들, 물론 전세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투자자의 개념 입장에서는 실거주용으로 대형 평수라든지 큰 평수 또는 고가의 주택에서 사시면서 이제 다른 투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투자자로서 앞으로 미래에 본인들의 투자 관련된 그런 경험이라든지 투자 관련된 모든 걸 다 봤을 때는 아주 힘든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주변 얘기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2인 가족, 3인 가족, 요즘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저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지만 둘 이상 3명, 4명 이렇게 자녀를 놓으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보통 2명 아니면 거의 이제 1명이 대부분인 것 같다. 1명 또는 2명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점점 커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집안 평수를 이렇게 방 3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들이 점점 크면 자기 방, 그 독립적인 방을 또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20평대 신혼부부들이 생활했다가 점점 방을, 그 룸 자체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규모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기서 가장 힘든 보통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는 그런 개념이 그냥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잘나서 건강하게, 그래서 30대 지나서 40대, 50대까지 쭉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면서 또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런 행복을 우리가 맞으면서 저게 우리가 보통 사는 일상적으로 내 주변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일상이지 저게 행복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삽니다. 그냥 쭉 사는데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특히 맞벌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투자금을. 왜냐하면 내 월급만으로도 생활하고 식비 내고 여러 가지 생활비 내고 고정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생활이라는 거죠. 애들이 또 점점 커 나가다 보면 거기에 학비, 학원비, 점점 용돈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물론 대학교까지 가면 계속적으로 학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시 되는 거겠지만요. 이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저랑 비슷한 아니면 저보다 밑에 좀 낮은 젊은 층들은 아이들 많이 안 놓고 싶어 하니까 이런 것 때문이죠. 사회적 현상. 애를 2명 낳으면 대학교 어떻게 보내나, 1명 보내는데 매석 이런 식으로 신문 언론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이런 조건도 안 만들어주면서 자꾸 애를 놓아라, 저출산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현상이 자꾸 일본을 따라가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현상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투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을 깔고 앉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내 집에서 고가의 주택 또는 큰 아주 대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자녀를 위해서 내 현재 안락함을 위해서 뭐 좀 좋은데 이렇게 뭐 큰데 넓은 데서 사시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투자자. 자, 지금 현재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40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한 중학생 이 정도 됐다고 보면 둘 정도 와이프가 있고 그런 한 가정이 있다고 해서 가정해 보면 보통 방은 2개 자녀방 따로따로 하나씩 있어야 되고 부부방이 있어야 되고 최소 33평대 이상의 아파트는 분명히 살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 경우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반적인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쾌적하고 좋은 데 가자. 특히 또 새 아파트를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조금 대출을 많이 좀 받더라도 좀 좋은 데 가서 우리가 현재 우리 삶을 좀 안락하게 살자. 새 아파트 살면 나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비싸다는 거 단점 빼고는 다 좋습니다. 모든 게 환경이 다 구축 아파트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분들이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과연 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계속 이게 어쩔 수 없이 연계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천년만년 할 수 없는 거고요. 직장이 우리를 뭐 끝까지 내 노후를, 내 은퇴를, 내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빚을 내서 이제 30대, 40대면 지금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연봉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맞지만 나이가 점점점 되면 우리 임금이라는 것은 언제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락하게 돼 있죠. 임금 피크제를 넘어서서 좀 하락하게 돼 있고 또 요즘에 여건이 정말 좋은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 직원들 빼고는 일반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 자체가 일반적 회사에서 퇴직하라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예전 정년퇴직을 60세, 70세까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40대 가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쾌적하고 또 좋은 고가의 또는 신규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그 아파트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왜 문제가 생길까요?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40살에 이제 애들 2명 있고 이제 좀 좋은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는 있지만 매달 우리가 1억을 대출했다. 아니면 또 2억을 대출했다는 가정하에 뭐 15년, 20년, 30년 뭐 원금 뭐 균등 상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에 의해서 돈이 매달 내 월급에서 얼마 일정 이상의 돈이 상당량의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전과 다르게 이제 이자만 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현재 받는 월급에서 그만큼의 돈을 빠져나가면서 물론 이제 대출을 빨리 갚아가지고 내 집으로 빨리 만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정말 그 투자로서의 최적기 30대, 40대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내가 현재 안락한 생활을 함으로써 거기에 받는 혜택을 받음으로써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기회는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나요? 월급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단점을 계속적으로 모으면서 투자 공부 같이 해야 되는데 대출로 월 이래서 80에서 120만 원 사이가 계속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거는 내가 빌린 돈을 갚는다는 개념은 맞지만 뭐 15년, 20년 뒤에는 그게 내 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딸랑 한 채만 남는 거죠. 그 집이 많이 올랐어도. 자, 그렇지만 그때 가서 20년 뒤에 내가 40살에서 60살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 보자 말이죠. 빚은 다 갚았습니다. 그럼 나는 내 집이 덩그러니 있는 거죠. 오를 수도 있죠. 20년 뒤에는 엄청 올랐겠죠. 그런데 나에게 남는 것은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하고 똑같습니다. 남는 건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과연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잘한 것일까요? 60세 이후에 내가 노동, 그러니까 근로로 받는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 집 하나로 뭐 이렇게 뭐 주택연금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살아갈 그게 될까요? 만약 그게 아주 뭐 강남의 고가 주택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집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뭐 했을 때는 과연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만큼 이 아파트 한 채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아파트 한 채만 있는 과정에서 애들이 점점 커갔을 경우에 나중에 결혼도 시켜야 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결혼 자금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어떻게 했나요? 그 집을 또 담보로 해서 또 뭐 대출해서 더 결혼 자금을 준다든지 또 나중에 은퇴할 시점 가서 내 아이의 노후 준비는 전혀 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결혼을 못하고 또는 뭐 취업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아니면 뭐 나 한번 사업 좀 해볼래 사업 자금 좀 주세요 해서 다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나중에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되나요? 남는 거 하나 없이 나의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됐는데 우리 지금 베이버 부모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바로 그런 세대 아닙니까? 우리의 안타까운 세대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성공해서 부모님한테 잘 이렇게 뭐 봉양을 하고 잘해주면 다행인데 참 왜 그런 게 잘 없나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우리 세상에는 참 그게 안타까운 세상이고 그래서 자녀도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 내 와이프 물론 솔로이신 분들은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아무런 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내 자녀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는 30대, 40대, 특히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타트 하는 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안락함을 조금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경험으로는 그 지금의 현재 안락함을 획득해가지고 먼 미래를 담보로 잡히는 것보다는 조금 지금을 희생하고 지금 조금 뭐 좀 좁은 집에 산다든지 아니면 지금 조금 구축 아파트 옛날 거를 좀 수리해서 사신다든지 아니면 뭐 빌라에 사신다든지 해서 주거비를 최소한으로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투자를 하기 위해서죠.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근로소득이 끊길 것이고 언젠가 나는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우리가 수명 연장 때문에 더 오래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도 없이 뭐 100세, 120세까지 산다는 거는 팩트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행복할 수 없다고 느끼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게 두렵거든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정말? 돈이 없는데 집에만 있다 해서 돈이 안 쓰게 될까요? 먹고 입고 자고는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 생활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이 내가 이때까지 넣었던 국민연금 통해서 나오느냐? 나올까요?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변액보험, 뭐 변액 유니버셜 또는 연금보험 해서 뭐 많은 개인연금 준비하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식의 투자 방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나와 내 와이프 미래 은퇴하는 시점에 또는 퇴직하는 시점에 나의 현금 소득, 월급이 끊기더라도 계속적으로 거기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조했던 부분이 내 집에 큰 돈을 내 엉덩이에 깔고 앉는다 그러죠. 이 돈을 내 실거주용으로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좋은데 더 고급 아파트 더 신규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내가 없는 돈까지 빚을 내서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숙고를 해봐야 된다. 고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단기간 5년 10년 뒤 미래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도 내가 과연 그때 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지금 30, 40대 특히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이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죠? 내가 내 미래를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미래는. 저는 그렇다고 확고하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마인드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현직에 있을 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힘들 삶이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삶을 나는 그대로 아마 뭐 바톤 터치하면서 나는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뭐 그때 가서 자식들이 뭐 하나 사달라 그러고 뭐 좋은 대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보내주고 이런 자꾸 악순환이 또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바뀌어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자식들에게 또 이런 또 대물림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 집에, 내 실거주용 집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플러스해서 부족한 돈은 대출을 이용해서까지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지금의 안락함과 미래의 아주 고통을 잘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는 지금 젊을 때 조금 희생하고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듯이 살면서 그 나머지 종잣돈 많은 돈을 내 엉덩이에 깔고 앉지 말고 최소 주거비로서 생활하시고 나머지 내가 벌어들이는
뭐 우리 적금을 모았던 거, 예금을 모았던 거 또는 신용대출을 받았던 거 투자금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내 자산 규모를 늘릴지, 그때 가서 행복할지, 그때 가서 조금 안락할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선택을 하셨으면 하고 영상을 계속적으로 이런 마인드 영상뿐만 아니라 실전 투자 영상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고가의 주택, 대규모, 비싼 브랜드, 빛을 내서까지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 영상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배우자분과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 미래에, 단기간이 아닌 미래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더 좋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닥코스TV 닥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